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부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반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대폭 인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더 이상 미국과 세계를 착취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까지 끌어올린 데에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이번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셈입니다. 반면 중국 외 국가들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복 조치를 하지 않고 협상에 나선 75개국 이상을 고려해 미들 국가에는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적용하고 즉시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뉴욕 증시는 급등세로 전환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5.6%, S&P 500은 6.5%, 나스닥은 8.5% 상승하며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 외 국가들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무역 지형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을 시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최대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이 벌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8년에 처음 시행된 1996 법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5년까지 법을 소급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DHS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이전에 CBP1으로 알려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지금 당장 자진 출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하여 체류한 날보다 하루당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의 벌금 미납 이민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자산 매각 문제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된 벌금은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996 법을 발동하여 교외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을 철회했지만 최소 4명의 이민자에 대해 1인당 약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하면서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고위 이민 세관 단속국 RCE 정책관리 스콧 슈차트는 이민자와 그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벌금의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위협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은퇴 계좌들이 줄줄이 손실을 보며 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한인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401k, IRA, 로스 IRA 등 주요 은퇴 계좌가 줄줄이 손실을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튼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 씨는 최근 401k 계좌의 손실이 하루 수천 달러에 달한다며 당초 계획했던 조기 은퇴가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증시가 호조를 보여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관세 전쟁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기본 10%의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이틀 만에
6조 6천억 달러 규모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평가됩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은 메가톤급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증시를 이끌던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 대비 테슬라는 43.02%, 애플은 29.82%, 엔비디아는 26.44% 하락했고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401k는 미국 직장인의 대표적인 은퇴연금으로 주식형 펀드의 절반 이상이 투자되어 있어 주가 하락 시 계좌 자산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에는 약 7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총 운영 자산은 8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IRA 또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한인들이 많아 손실폭이 적지 않습니다. 증시 상승에 맞춰 생활비 지출을 늘려온 일부 은퇴자들은 물가 상승과 자산 손실이 겹치며 소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은퇴한 투자자들조차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고 전하며 은퇴자 전반의 소비 위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대 테레사 포트 교수는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 만큼 자산 재분배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인 채권 비중과 함께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200여 개에 이르는 육류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전국 매장에 해당 제품들이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닭고기와 육류들에 대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태가 확산 일로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그로서리에서 파는 이런 육류 제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이 발령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아마존 프레시, 월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타겟 등 대형 마켓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육류 제품 종류는 200여 개에 이릅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소재 플랜트에서 제조된 브루스팩 브랜드의 육류 1천만 파운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는 구운 닭가슴살 스트립, 냉동 닭고기 밀, 닭고기를 넣은 샐러드 및 샌드위치 등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런 제품은 전국의 식당가나 음식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19일 혹은 10월 8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리콜 브랜드 중에는 Fresh Express, Ready Meals, Amazon Kitchen, Giant Eagle, Signature Select, Dole 등 외에도 트레이더조에 최소 12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냉동 밀 제품들 중에는 제니 크레이그를 비롯해 애트킨스, 보스턴 마켓, 미셸리나스 그리고 라오스 등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어 한인 소비자들도 육류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미 집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리콜 관련 제품들은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주택 구입 시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월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가 2,807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6%대 고금리 이자 모기지 페이먼트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4주 동안 전국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은 1년 전보다 5.3%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 상승하고 30년 고정금리가 평균 6.6%에 이르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재 금리는 팬데믹 기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1월 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6.64%로 소폭 내렸습니다. 레드핀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42만 4,810달러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거래를 기다리는 매물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들이 적극적인 전략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레드핀 관계자에 의하면 경기 침체와 해고 우려로 많은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는 매물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며
4에서 5년 이상 거주할 집을 찾았다면 예산에 맞춰 리스트 가격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해변에서 누워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을 자동차가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프를 몰던 61세의 운전자가 플로리다 해변가에 누워 선탠을 즐기던 플로리다 주민을 차량으로 덮쳐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지난 주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콜슨 제이니는 누워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얼굴과 몸을 치고 지나갔다며 당시에 큰 고통을 회상했습니다. 주행도로를 벗어나 주차 지역으로 후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대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3,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지프를 몬 여성 가해자는 사고 후 조사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보르시아 카운티 측은 운전 부주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여성 가해자는 다친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